자, 썸네일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컨설팅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블로그도 했다. 인스타도 했다. 전단지도 했다. 진짜 유튜브나 아니면 유료 강의에서 하라는 건 다 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쭉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로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할 거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원장님 학원에 브랜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뭐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차별점, 다른 학원과 차별되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컨설팅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차별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학원에 문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그 이해도에 따라서 원장님의 학원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이번에 대부분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들은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뭘 했다.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원장님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브랜딩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원장님만의 정말 다른 학원과는 다른 무언가의 핵심, 그 부분, 그리고 뭔가 차별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확실한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자, 초등 저학년, 예를 들어서 초등 저학년 영어에서 파닉스, 스피킹을 하지 않는 학원이 거의 없죠. 그러면 그 파닉스 안에서도 파닉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수업을 꾸리는 거예요.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제가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초등 저학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께서 정말 원하는 그 포인트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 저 학원은 파닉스는 확실하다.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학원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1대1 수업인데 1대1 수업 중에서도 저희는 정말로 한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 한 명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런 1대1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의가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나게 수업을 잘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홍보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원들 블로그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아무리 블로그를 잘 해도 이런 특별한 포인트가 없으면 조회수는 많은데 문의가 없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브랜딩이 되지 않고 상위 노출을 시키면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클릭을 해서 보는 어머님들은 많지만 문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학원을 옮기려고 봤는데 지금 있는 학원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 어떤 포지셔닝, 타 학원과의 차이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물론 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저 학원은 뭔가 특별하다,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스피킹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대회를 나가서 뭐 무조건 다 휩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브랜딩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학원에 가면은 일단 상 따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포지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지 않고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실제로는 다른 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 달라 보이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께서는 그냥 똑같은 A 학원, B 학원, C 학원, D 학원 지금도 이 수지 그 맘카페를 제가 한 번씩 둘러보면 참 아직도 보낼 학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 수지 이 지역에 학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어머님들께서 보낼 학원이 없다. 보낼 학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고 정말 꾸준히 일관되게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했다가 예를 들어서 브랜딩을 했어요. 근데 브랜딩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크게 성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브랜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쌓이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잘 되는 학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고 하면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 여기 2019년에 들어오면서 주변 학원들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뭐 전단지도 받아보고 실제로 가보고 물론 이제 학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고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물어보죠. 저기는 수업을 혹시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서 온 학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유명한 학원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르지 않아도 달라 보이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잘 키워나가면 이게 그 자체가 브랜딩이 되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쌓을 때까지는 힘들어도 해내셔야 됩니다. 브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학원을 개원을 하면 농담이 아닙니다. 한 명도 문의가 안 와요. 안 오는 학원도 봤습니다. 진짜 한 명도. 그럼 미치죠. 학원 문은 열어놓고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문의조차 오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은 어쨌든 점점 많아지고 학생들은 서서히 줄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브랜드를 잘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홍보를 잘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보다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브랜딩을 딱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마케팅 도구별로 학습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면은 블로그를 쓰는 방법 이런 것보다도 블로그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플레이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인스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블로그 플레이스를 왜 해야 되냐? 전체 검색 엔진에서는 구글이 압도하지만 생활 정보, 지역 정보, 동네 정보는 네이버가 압승입니다. 특히 학원은 구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랑 플레이스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학원 검색을 할 때 유튜브에 합니까? 아니죠. 구글에 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네이버에 일단은. 그래서 블로그 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구글로 옮겨간다. 그럼 구글에다가 해야 되죠. 구글과 연관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도 왜 그러냐? 자, 인스타는 지역 기반이 아닙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물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막 공부를 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가 1년 전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인스타에 크게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블로그 플레이스는 하지 않고 다른 원장님 말을 듣고 인스타를 해야 되는데 해서 인스타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0인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전단지 꿀팁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만드신 전단지에 타 학원 이름을 넣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자, 대부분 원장님의 전단지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내신 수능 완벽 대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옮기려고 했다가도 아니 A 학원이나 B 학원이나 C 학원이나 똑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뭔가 특별한 브랜딩, 그 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이 전단지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거나 그런 거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랜딩을 반드시 먼저 하고 전단지를 만드는 방법,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쓰는 방법은 어떤 건지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원이 커질 때까지는 원장님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외주를 맡기든지 그 다음에 마케터를 뽑든지 하는 거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브랜딩 고민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2시간 정도면 거의 1시간 넘게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원장님의 강점이 뭔지, 그러면 그 강점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이 부분은 그 지역에 다른 학원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브랜딩 내용을 홍보물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의 홍보물에 녹여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브랜딩 고민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